근데 어쨌든 재단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언론인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직접적으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데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저는 좀 다른 게 사실은 인터넷 신문이 이윤을 창출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뉴스를 잘 만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허한 소리인 것 같고요. 어떤 모델을 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후원 모델이고요. 후원 모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뉴스타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옛날 걸 더 지금은 한 3,600명 정도 많이 나갈 때는 한 3,000 지금 이제 4,300명 정도 나갔는데 4,000명이라고 봅시다. 한 사람이 10,000원씩 도네이션 해요 한 달에. 1년에 얼마가 되죠? 거의 50억이 됩니다. 그렇죠? 1년에 50억을 후원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줄였다고 하더라도 한 40억이 후원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이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.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했을 때 매출액 기준 종사자는 보통 1억당 한 명이죠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일반 기업에서 평균 인명 곱하기 2 정도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매출액이 산출이 됩니다. 경영학 쪽에서 그렇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보통 이제 5천만 원 정도 잡고 1억을 잡죠. 자, 그러면 40억, 50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자가 얼마나 돼야 되나요? 40명에서 50명 돼야 되죠. 지금 딱 그렇습니다. 그죠? 뉴스타파 종사자가 그렇습니다. 근데 굉장히 그 후원자들이 많았을 때 사람을 많이 뽑아놨거든요. 근데 지금 후원금이 줄어들었어요. 왜냐면 몇몇 그 기사가 좀 문제가 돼서 그 후원을 끊어버렸죠. 이 후원 모델의 단점은 그겁니다. 계속해서 충성도 높은 독자들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 가능성들이 있어요. 특정한 기사들 때문에. 소위 말해서 야, 너 좋은 것 같아. 너 잘하고 있어. 내가 후원해줄게. 아니 근데 왜 비판해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. 나 후원 안 할래. 이렇게 돼버린 거죠. 두 번째 모델은 협동조합 모델입니다. 프레시안이 대표적인 예고요. 프레시안이 협동조합 모델을 하고 있고요. 협동조합 모델과 후원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협동조합 모델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원이 훨씬 많고요. 한 8대2 정도 될 겁니다.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 모델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. 대표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요.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프레시안이 굉장히 많은 그 경랑을 겪었는데 지금 어쨌든 계속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초기 언론사죠. 오마이뉴스는 요즘에 약간 많이 사세가 좀 사그라들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시안은 약간 아직도.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, 개별 언론사나 개별 매체에 대한 펀딩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언론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. 세 번째는 제일 좋은 게 구독 모델이에요. 제일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모델. 그런 것들 있잖아요. 1월 1일이야. 그래. 올해는 살을 10kg 빼겠어. 헬스장에 1년치를 끊죠. 돈을 냅니다. 한 보러 갑니다. 안 갑니다. 헬스장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걔네들이 싸게 하는 거예요. 아니 1년에 헬스장 값이 60만 원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1년에 헬스장에 100만 원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걔네들이 왜 하냐면 계속 나온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. 이도 마찬가지죠. 구독, 오케이, 나 구독 잊고 있는 거죠. 보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?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그 어학 강의 얘들 굉장히 싸게 나오잖아요. 한 달 볼 때는 10만 원인데 1년 보면 너 30만 원, 20만 원 해줄게. 가능한 게 이겁니다. 얘네들 한 10%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안 가. 이거죠. 이게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?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델이 제일 좋죠. 제가 집에서 신문을 3개를 받다가 지금 2개를 줄였는데 저는 거의 안 봅니다.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? 그리고 끊지도 않아요. 그죠?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? 근데 사실 이 모델은 좀 힘든 모델이긴 하고 뭐 굉장히 차별성이 있어요. 그죠? 컨텐츠가. 자, 최근에 이제 그 테크놀로지를 좀 정리해보면 VR, AR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드론 잘
잘 아시죠? 사실은 요즘에 드론 가격이 굉장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지역 인터넷 신문사가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드론과 관련해서 뭐 촬영을 해서 컨텐츠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 또 이제 각 지역 지자체에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과 더 연계해서 뭐 작업을 시작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알고리즘 저널리즘 이야기를 많이 하죠. 알고리즘 기사를 기계적으로 생산해내는 이런 방식들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. 큰 언론사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시장이 커져버리면 누군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게 템플릿 형식으로 해서 맞춤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거죠. 앤디 소프트 여러분 대체로 앤디 소프트 사용하고 계시죠? 홈페이지 앤디 소프트 보통 사용하고 계시잖아요. 그 앤디 소프트가 템플릿이잖아요. 그죠? 이런 패키지를 선택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거잖아요. 이게 뭐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습니다. 앤디 소프트 사장님을 제가 안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죠? 잘해줄 걸 이렇게 때문에 자, 알고리즘 저널리즘에 대해서 뭐 요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건 뭐 큰 언론사, 작은 언론사를 떠나서 좀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알고리즘 중에서 챗봇입니다. 그래서 뭐 채팅 로봇이죠.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게 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. 날씨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채팅 형식으로 이렇게 뭐 보내주는 서비스들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시장은 작지만 언론사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좀 있고 국민들의 소득이 높은 북유럽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이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널리즘. 요즘에 이제 공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. 언론인들을 위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실습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하실 생각하지 말고 잘 하시는 거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고요. 인터랙티브 많이 하고 있죠. AI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데이터만 보죠. 뭐냐면 AI 스피커를 자기가 보유하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봤더니 뉴스를 많이 보게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28%. 그렇죠. 이게 굉장히 AI 스피커가 뉴스에 영향력을 높이는 그 이용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고요. 실감형 콘텐츠 이런 것들은 다 URL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. 블록체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요즘에 저널리즘하고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전 두 가지를 봅니다. 하나는 뭐냐면 콘텐츠에 대한 과금.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고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트렌드만 좀 아시면 하나는 뭐냐면 콘텐츠에 대한 과금. 중간 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100%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CMS를 이 블록체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CMS 시스템을.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트렌드로 해서 좀 흘러갈 것이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. 블록체인의 유형별 특징은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죠? 뉴스 컨텐츠가 왜 블록체인 과금 체계에 관심을 가졌느냐? 성공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건 뭐냐면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음원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하나의 음원, 그죠? 음원을 뭐 뮤지션이 음원을 만들어서 파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중간에 어떤 그 밴더라고 그러죠.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직거래하면서 자기 수익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컨텐츠는 뉴스 컨텐츠는 하나의 음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, 그죠?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뉴스 컨텐츠가 음원은 굉장히 저작권적으로 굉장히 차별적이잖아요. 뉴스 컨텐츠가 얼마나 차별적이냐 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건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뉴스 컨텐츠가 재활용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러니까 디지털 뉴스룸에 대한 커다란 흐름이 있을 거고요.
저널리스트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뉴스만 생산해도 됩니다. 이게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진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중보의 편집국의 모습이랍니다. 1800년대 후반의 모습이죠. 지금은 슈퍼맨을 요구하죠. 이게 어벤져스를 요구합니다. 그죠?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제일 강력해야 되고 그죠? 살아남아야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, 사람이. 이게 이제 미래 저널리스트 모습이라서 누가 서파를 그려놓은 건데요. 구글링을 하다가 찾다가 되게 재밌어서 한번 본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저널리스트들이 수행해야 될 기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유통과 관련된 기기들, 유통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. 요즘에 많이 이야기합니다. 저널리스트가 여러 가지 그 미션들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된다. 그래서 뭐 뉴스 컨텐츠 디자이너가 돼야 되지 않느냐, 분석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,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들어서는 뉴스 편집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드에서 뉴스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뉴스를 뭐라 그럴까? 이용자들이 혹하게끔 그죠?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들의 접점이 있기 때문에 편집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뉴스 편집자가. 편집자에 대한 어떤 편집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좀 기를 필요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텍스트 한번 보시고 게이트키핑 팩트 체크 이야기를 했었죠. 브랜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. 될 수 있으면 사업 다각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냐면 뉴스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벌 생각 하지 마십시오. 안 됩니다. 해본 적이 없고요. 이 모델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요. 아사히 신문입니다. 아사히 신문은 아사히 그룹의 한 부문이죠. 사업 부문이죠. 얘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.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러요. 커지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안 접죠. 왜? 이건 아사히 그룹의 대표 상품이고 아사히 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뭘 하냐? 맥주를 팔아서 남는 걸 여기다 더 집어넣고요. 아사히 그룹의 큰 게 뭐냐면 디벨로퍼거든요. 부동산을 개발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. 왜? 이 브랜드를 잘 키워서 그룹의 전체 브랜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뉴스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요. 그 높아진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실질적인 사업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.